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문제집 가지고 계시죠? 문제집을 맨 앞에 보시면요. 지문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게요. 2020년도 작년 문제에 나오는 국가고시의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민청부터요. 채권법까지요. 보통 다른 시험은 특별법이 거의 없어요. 우리 시험은 특별법이 6문제가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른 시험에서는 특별법이 시험이 잘 나오지 않고요. 감정평가사 정도에서 그 가등기담보라든가 그다음에요 집합공헌법이 가끔 나오지 자주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 지문을요 먼저 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문이 끝나면 그다음에 뭘 볼 거냐면 문제집이 아마 모의고사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40문제씩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하면서 밑에다 해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책을 출간한 사람들은 해설이 밑에 있어야 되나 봐요. 다른 책도 해설이 밑에 있다고 해서 이것도 밑에다 넣어야지 안 넣으면 좀 이상하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일단 말할 수 없이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0문제씩 돼 있는데 그 40문제씩 돼 있는 것은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아마 보면은 거의 다 아는 다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지문들 있잖아요. 지문들을 한 15년 정도의 지문들을 다 섞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쉽게 잘 보는 지문은 많이 이렇게 익숙한 지문인데 정답은 좀 빨리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문들이 엉뚱한 지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보는 기출 지문 찬제하고요. 그 다음에 처방전하고요. 문제집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처방전하고 기출 찬제를 풀었는데 문제집이 안 풀리면 그거 참 이상한 뇌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모든 구조가 다 똑같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새로운 교재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형태를 다른 유형으로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그것이 내가 암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처방전에 나와 있는 것은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오지선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천절해서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제집은요. 그것을 다 묶어가지고 지문들을 뽑아가지고 오지선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과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들어온 게 이제 고려 광종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었죠. 이게 오지선당이요. 그냥 쓰는 거였잖아요. 쓰는 거였는데, 오지선당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부터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요. 좋은 점은 4개를 몰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 있고요. 4개를 몰라도요. 하나만 똑바로 하면 답 맞추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조금 안 좋은 것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문제에 등장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근데 주관식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을 쓰라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요. 문제에 출제되는 경향이 종종 있고요. 이걸 왜 냈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판례들도요. 우리가 대부분 판례가 지금 얼마나 많은 판례들이 있겠어요. 그 판례들 중에서 아무렇게나 찍어가지고 문제를 내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 공중에서는 지금 이제 민법하고 관계된 시험이 다 시험 채권이 2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주택관리사. 이번 7월 말에 봅니다. 8월 말에 법원 행정고시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10월 말에요. 우리 시험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7군데에서 시험을 쳤거든요. 그래서 7군데에서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이제 2군데 시험이 남았고, 우리가 맨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나왔던 시험 위의 것이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워낙 민법이 많은 곳에서 시험이 났기 때문에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판례밖에 없어요. 알겠죠? 저도 판례가요. 이런 판례가 있다 그러면 못 본 것은 잘 모르는 거. 판례는 뭐예요? 모르는 거지. 논리적으로 이럴 것 같은데.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결론을 다 쓰는 게 결론만 쓰잖아요. 판례는요. 전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모르는 판례는 저도요. 어렵죠. 그런데 이제 오지선당이 한 가지 좋은 것은 찾아보고 없으면 그놈이 답이죠. 이런 또 좋은 점은 또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먼저요. 민법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요. 먼저 지문을 가지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020년이고요. 31일 날하고 8월 1일 날은요. 하나는 2009년 거고 하나는 2008년 거예요. 그래서 2가지를 한꺼번에 볼 거예요. 그러면 법을 이제 그걸 보는 건 하루에 보기 때문에 문제는 약 한 120문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아침 10시부터 하면 한 8시 정도에 돼야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국합선생님이 집에 있기 그렇다고, 농담이에요.
그래서 강의도 하나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적법이 12문제씩 돼 있나 봐요. 7회분하고요. 공시법이 12문제씩 돼 있나 봐요. 7회분하고. 그래서 등기법이죠. 등기법 7회분, 지적법 7회분에서 오전에 지적법 7회분이면 80문제 넘죠? 2014 84문제 정도 되죠? 그 한 83문제여도 지적법이니까요. 뭐 한 4시간이면 끝나나 봐요. 그래서 오후에 4시간 해가지고요. 160문제 정도를 풀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목요일 날 가장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약간 난색을 표현했어요. 왜냐면 화요일까지 강의하고 수요일 쉬고, 목요일 나오고, 금요일 쉬고, 토요일 나오고, 일요일 나오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건 뭐 휴가를 버리라는 건지, 뭐 아닌 건지, 이건 무슨 뭐 징검다리에서 혹시 땡길 수 있는지 수요일로.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정도 결정이 나오면 광고하도록. 그래서 아직 광고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시면 휴가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녹화를 할 거고요. 라이브로 할 거니까요.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요,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그 라이브가 안 됐죠. 그래서 라이브가 안 된 것은 안 된 게 아니고요. 오해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와이파이가 뭐 잘못돼가지고요. 그래서 안 되고, 어제 제가 수리한다고 학원에서 한 2시까지 있다고요. 괜히요, 노트북 초기 한번 시켜놔가지고 아침에 내가 고생한 거예요. 노트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저기 와이파이 저쪽이 잘못된 건데요. 그래서 전화했더니요, 뭐 컴퓨터 노트북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요, 노트북에 있는 걸 다 갈아부어가지고요.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형성권이죠. 여러분요, 올해 이제 형성권이 요즘 최근에 시험이 자주 나오고 있죠. 형성권이요. 그래서 형성권은 뭐냐면 이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계약금에서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상대방이 이것을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할 필요는 없다? 공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의 뜻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요. 그래서 원래 형성권은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조건에 가서, 기한에 가서 보면, 기한의 이익 상실을 보면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고요, 정지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이 있죠. 그래서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은 정지조건부는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죠. 그런데 형성권은요, 당사자의 뭐가요?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또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때는 뭐냐면 형성권적이라는 것은 의사표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의사표시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것을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은요,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해야 돼요. 다른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자 취소권은요, 먼저 이중매매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중매매 채권자 취소권이 안 되고요.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이란 말은 뭐냐? 이것은 단독행위라는 말이에요. 이러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단독행위는 또 뭐가 있냐? 일방적으로 보시게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죠. 상대방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있는 것은 먼저 면제가 있고 상계가 있죠. 상계하고 면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인하고 철회가 있죠. 철회가 있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제하고 해지하고 취소하고 이렇게 있죠. 상대방 없는 것은요, 유언하고 유증하고, 그 다음에 무슨 법인?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폭이요? 소유권, 그 다음에 점유권, 그 다음에 상속,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폭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요,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 상계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우리가 원래 단독행위는 일방적이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을요.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계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좀 무서운지 알겠죠?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해제도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어떤 것을 넣고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요. 여기 뭐가 있죠? 면제. 면제의 경우는 상대방한테 뭐래요? 유리하죠.
상대방한테 유리하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언이나 유정은 상대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해를 입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것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면제도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유언, 유정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형성권의 행사는 또 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만 형성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형성권 행사를 못해요. 이것을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 행사에 뭐를 붙이지 못해요? 조건. 그래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건 계약이에요. 왜요?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죠. 계약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연속 2년간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현상 광고예요. 여러분, 현상 광고는 뭐예요? 계약이 아니에요? 현상 광고는 계약이 아니다? 그러면 현상 광고는 유상, 편무 계약이잖아요. 유상 계약이고 편무 계약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유상 계약이 언제나 쌍무 계약인 것은 아니다. 편무 계약이 언제나 무상 계약인 것은 아니다. 누구 때문에요? 현상 광고. 현상 광고는 계약이죠.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온다? 계약하고 똑같은 게 일방 예약이죠. 그러면 일방 예약이라는 것은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죠. 채권. 그래서 계약이기 때문에 무엇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일부를 행사할 수 없다. 왜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그랬죠, 방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행사한다는 것은 조건을 붙이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려면 전부에 대해서 추인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해야지 일부를 추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부를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무권 대리에서 일부를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4번은요,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멸시효요.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고요. 이 소멸시효는 뭐냐면 당사자가 입증을 해요. 당사자가 증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20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형성권을 뭐란다? 형성권은 제척, 똑같은데요. 제척 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법원이요. 그래서 형성권은 당사자 간에 먼저 합의로 정해요. 합의가 없을 때 몇 년이다? 10년이 되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소멸시효는요, 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척기간은 먼저 합의로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음식점에 예약을 하잖아요. 예약을 할 때 어떻게 해요? 1년 안에 가요? 아니면 바로 가요? 보통 바로 가죠. 그러니까 나 언제 가겠다. 합의로 정하죠. 합의를 정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구권에 대한 판결을 우리는 무슨 판결을 한다? 이행 판결이라고 하고요.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고, 형성권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등기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뭐가 냐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점유보호 청구권이요.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지금부터 보시면 형성권은요, 내가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변경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 가요,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 딱 중요하지 않은데, 뒤가 무슨 말이다? 청구권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청구권이라는 말이 있고요. 뒤가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청구권은 원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다? 매수가 있다. 매수, 증액하고 감액, 증감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분할, 나눈다 이 말이죠. 분할한다, 소멸한다. 이걸 여러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딱 보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이고, 소멸은 소멸이죠. 매수하니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예약 완결권 행사.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변경은 뭐예요? 증액하고 감액하니까 변경되고, 분할하니까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요. 이것도 한번 나왔었죠. 뭐라고 하다 다음 중에서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래서 네 가지를요. 다 청구권이야, 청구권. 그런데 네 가지 앞에 하나는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있고 하나는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저당권 설정. 그러면 설정이란 말은 청구라는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점유, 보호, 청구권은 청구 앞에 보호란 말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다 없다? 없네. 그럼 이것을 뭐 한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유보호 청구권은 1년의 제책기간에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이하잖아요.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제책기간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출소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청구권이면서 제척기간에 속하는 것을 출소기간. 출소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점유보호청구권이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유일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보면 이거냐면 담보책임이요. 우리가 담보책임에서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6개월의 제책기간, 이 기간 안에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담보책임에는 계약 해지하고 계약의 해제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잖아요.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해제권은 먼저 형성권이잖아요. 해제권은 단독형이니까 형성권이죠. 당연히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 배상이란 말이 있네. 그럼 이것은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청구권이네. 청구권이면 뭐에 걸려야 돼?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데 제척기간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냐? 우리가 하자담보책임에서 6개월의 제척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다?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는 할 수가 없다. 서로가 별개의 제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에는 6개월의 제척기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안에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아시겠죠? 중요한 것들이죠 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요, 어느 것이 이행 판결이고 어느 것이 이행 판결이 아닌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기 이행 판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뭐란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그럼 잘 보시면 여기요,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어요? 분할이란 말 있고,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어요? 등기라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 청구 앞에 등기란 말이 있으면 이것은 청구권이란 말이고요. 여기 청구라는 말 앞에 분할이란 말이 있으면 형성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형성권은요, 뭐에 걸린다? 제책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 형성권에 관한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죠. 그래서 형성권에 관한 소송이죠. 이것을 뭐란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소송이죠. 그것을 뭐란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언제나 무슨 판결? 이행 판결로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관한 판결은 형성 판결로서 등기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건 무조건 그것은 등기를 해야 돼. 이거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 판결에서 소유권 이전이다. 그럼 무조건 등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확인 판결, 이행 판결, 조정이나 화해나 일락이나 관계없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은 청구권에 관한 것이기로서 그것은 이행 판결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공유물 분할에 관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조정이 성립해요. 조정이라는 것은 소송 중에 상호 양보를 하는 거예요. 상호 양보해서 합의에 이르는 거예요. 원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간의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판사가 강제적으로 중간에 개입해서 결정을 낸 거 판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송 중인데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판사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럼 비록 소송 중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은 법률행위라는 말이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186조에서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소송 중에 조정이 성립되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보면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무슨 기관이다? 제척기관이고, 청구권은 뭐다? 소멸시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취소권, 상계권, 해지권 딱 나왔죠? 여기까지 이것은 뭐죠? 그건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런데요, 예약, 완결권, 이런 봐봐. 일방예약은 일방예약, 여기까지는 계약이에요. 예약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약 완결권을 묻는 거잖아요. 예약 완결권은 뭐다?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이죠. 대위권은 형성권이다, 아니다? 아니고요. 책임재산 보존에 관한 것으로서 채권자 취소권과 더불어서 자기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지 형성권이 아닌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다음 중에서 형성권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요, 채권자 대위권이 나왔어. 저렇게 나온 경우는 거의 뭐 없죠. 우리가 형성권을 볼 때는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런데요, 너무 생뚱한 것을요 갖다가 해놨죠. 자,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목적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앞에는 이제 다시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보자는 것 중에서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권리 변동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것이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채권행위하고 또 뭐가 있어요?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과 을이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이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서 뭐가 준다? 계약금을 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3월 1일요 중도금을 주죠. 그 다음에 여기요 4월 1일요 잔금을 주죠. 그 다음에 5월 1일요 잔금을 주면서 5월 1일 등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요 하자가 발생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약하고, 계약을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을 종된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지만, 계약금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이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잘 봐야 돼. 알겠죠? 종된 계약이니까. 이렇게 계약금을 준 것을,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그래. 우리 여러분요, 수도 없이 드는 말 채권행위, 다른 말로 이것을 뭐란다?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즉 갑과 을이 계약을 하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잖아요. 이것을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하면요, 이것을 일부를 이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부 이행이니까 이것을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행 단계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의 문제이지 그 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잔금을 받으면서 뭐를 준다? 잔금을 주면서 등기 서류를 교부하죠. 등기 서류요. 이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은 이제는 너가 소유자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제 너 가져, 이 말이죠. 이것을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한 합의, 그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물권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라고 얘기하죠.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유권 이 집 너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권행위는 뭐냐? 물권행위는 물권법을 공부하면 되죠. 물권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가 있다? 소유권.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뭘 한다? 이전하는 거. 제한 물권을 뭐 하는 거? 설정하는 거. 이것을 그냥 물권행위, 처분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그럼요, 가끔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승역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해 준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럼 지역권 설정은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단 말이죠. 처분행위는 어떻게 돼요? 만약 그 토지가 공유인 경우는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뚱맞게요. 우리 시험에 났죠? 그래서 공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OX, X라고. 지역권 설정은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로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한물권은 세 가지만 알면 된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것을 우리는 물권행위, 그걸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는 준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물권행위는 아니지만 물권행위에 준한다 이런 말이죠. 그것은 뭐가 있느냐?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양도의 경우를 우리는 뭐라 한다? 물권, 뭐죠? 준물권행위 이렇게 얘기하고요.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가비결한테.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하죠. 나중에 이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보 책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가장 이제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을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을 이제 보는 거잖아요. 목적은 먼저 확정이 돼야 되죠. 목적의 확정은 이행기까지. 그러니까 목적은 가능해야죠. 그 가능한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 그래서 사회 통념상 봤을 때 가능이냐 불능이냐를 따지고, 그 다음에 그 불능은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 성립 시기를 기준으로 성립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멸실했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고,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멸실됐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이익배상이다? 신뢰이익배상이고, 후발적은요 원칙적으로 유효이고, 무슨 이익배상이다? 이행이익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여기요 적법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적법성은 우리가 뭐냐면, 먼저 우리 민법상으로는 강행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규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강행규정, 임의규정이요. 이 강행규정은 또 효력규정하고요 단속규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단속규정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래서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은 우리 민법상의 구별이고요, 그 다음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은 행정법규상의 구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법의 규정보다 일방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인 것. 불리하면 우리 원래 안 되잖아요. 불리해도 유효인 것. 그것을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임의규정은 주로 어디다? 주로 채권법에 나와 있고요. 강행규정은 주로 어디에? 물권법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그러면 무슨 규정? 강행. 관계가 없는 그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105조하고 106조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강행. 관계가 없는 그러면 임의규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로 물권법이다. 다른 국가고시에는요 주로 여기에서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다음 중에서 강행법규상 강행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여기에서 시험이 지금 계속 나왔어. 알겠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 효력규정을 법을 위반하잖아요. 단속규정을 위반하잖아요. 효력규정을 위반하면은 법을 위반했으니까 공법상, 공법 뭐죠? 국가기관의 관계죠? 국가기관. 여기요 공법은 무슨 기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하고 관계에서는 공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것은 아니요 형사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죠.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 민법상으로는요 사법상이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단속규정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유효이고 얘는 무효란 말이죠. 그러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은 공법으로는 둘 다 처벌받으니까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 유효냐 무효냐로 구별할 수는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뭐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부분 다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얘기해. 그런데 판례는 강행법규를 효력규정을 강행법규로 봐.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하는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것은 그것은 효력규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강행법규고 어느 것이 단속법규냐. 이건 이제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저것 다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을 중심을 일단 보고, 왜냐하면 2019년, 2018년 또 하나 아까 2017년 이렇게 다 네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하면요 나중에 2021년은 1년 끝 3번 하면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중심에서 본단 말이죠. 아시겠죠? 보면은 이 단속 규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강의 효력 규정은 많아요. 단속 규정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죠. 중간 생략 등기, 그것을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거기서 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오는데 다른 시험은 이미 나왔어요. 작년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개사법 위반해서 직접 거래 금지 규정에 위반된 경우, 그러니까 직접 거래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업자가 의뢰를 받았는데 자기가 매입한 거죠. 이걸 직접 거래라고 하죠. 이 직접 거래를 위반하면 그것은 뭐가 된다? 단속 규정에 해당해서 그것은 그 사람이 형사처벌 받죠. 그런데 그것은 유효가 돼.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계약을 맺고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는 것, 그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인 것이에요. 그다음 구별해야 돼. 그냥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수수료 약정은 무효. 그다음에 중개업자의 직접 거래 금지 규정에 관한 것은 뭐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생명보험은요, 뭐냐면 우리가 생명보험은 항상 범죄와 같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의 경우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가 서면에 의해서 사인을 해야 돼. 서면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요 상대로 해가지고 보험을 들고 한 달 있다가요, 그래서 사인밖에 하는 거죠. 그것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보험 반드시 언제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때 사인을 받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뭐에 위반돼서?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여러분요, 이번에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건데 농지법 위반이 있죠. 농지법에 위반되는 것, 그것도 강행법규의 위반이다. 그래서 여러분 농지의 임대차는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되죠.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뭐 자경을 할 수 없거나 뭘 할 수 없거나 뭐 여러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 빼고는 농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왜? 소장농화 될 수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것도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럼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이런 봐봐요. 원상회복을 하면 임차인이 월세 사는 사람이요, 그럼 다 떼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의무를 자기는 이걸 원상 복구 안 하겠다는 거죠. 대신에 자기가 시설한 것 이 돈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 있죠. 원상 복구하는 사람이요, 원상 복구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한다? 너가 그냥 이거 그냥 너가 임대 다시 주면 안 돼. 이렇게 주인이 나 그냥 나갈 테니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이 시설 그냥 내가 해놨는데 돈 주고 해놨는데 비싸니까 비싸게 해놨는데 카페 같은 경우 다른 사람한테 그냥 당신이 알아서 임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왜? 자기는 철거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여기에 시설한 시설 비용을 받겠다 안 받겠다 안 받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비용은 뭐죠? 비용은 무슨 규정이죠? 비용은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돈에 관한 것,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권, 임의 규정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치권이 성립 판단한다? 안 한다. 그래서 비용을 포기했으니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을 보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건 사단법, 이건 법인이랑 우리 민법 총칙 우리 시험법은 아니지만 뭐 시험법이 아닌 것도 다 나오니까요. 농지법도 나오고 하니까요. 사단법원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 상속할 수 원래는 법조문에 없다고 됐어. 없다. 여기는 있다는 규약이죠. 원래는 없는데 있다고 했단 말이죠. 이것이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문제가 됐어. 판례버렸냐? 이 규정은 그것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해서 사단법원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 상속할 수 있는가? 양도 상속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사단법인의 사원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있는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 그냥 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9번 승소를 시켜주면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하겠다 이런 말 봐봐. 여기 헷갈리지 마. 민사소송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여기다 다 유효라고 한 거예요. 왜냐 민사소송만 보니까요,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잘 보면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변호사 아닌 자로 돼 있자. 변호사 아닌 자. 이번에요 뭐가 나 다른 시험에 올해 다른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법무사 아닌 자가, 법무사, 변호사 아닌 자가, 법무사 아닌 자가. 그래서 우리가 법무사에 해당하는 행정 업무를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무효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럼 당연히 효력 인정되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 민사소송 이건 뭐냐면 이건 바로 봐봐.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이라고. 이 성공보수금 약정이 민사사건에 관한 것이냐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냐. 형사사건 안 되고 민사사건은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제 잘 봐야죠. 여기 민사사건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유효다 그러면 큰일 나죠. 여기는 뭐죠? 변호사 아닌 자란 말이고, 여기는 변호사가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하도 이제 형사사건은 무효라고 돼 있잖아요. 돼 있으니까 이번에 무슨 시험이더라? 간호평가생과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 형사사건, 그럼 성공보수금 약정에 관한 형사사건은 모두 다 무효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모두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지금까지요, 판결이 내리기 전까지 이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 약정은 무효다고 하는 이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이고 앞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알겠죠? 기간에 관계없이 무효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돈 다시 소급해서 다 돌려준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유효이다. 그래서 이거요, 이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패스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돈 줬는데, 성수했으니까 자기는 돈 줬는데 너무 돈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럼 그 돈을 받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형사사건은 무효니까 돈 돌려달라. 소송을 했단 말이죠. 변호사한테요. 그래서 판결이 뭐라고 나왔다? 지금까지 이 법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가 되고? 유효이고, 판결 이후에 새로운 성공보수금 약정이 무효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구분을 명확하게 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성공보수 약정이라는 것이 약간 진화돼서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 등 이런 봐봐요. 이 미성년자에 관한 것이 뭐죠? 미성년자는 능력, 행위 능력이죠? 능력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이 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달리 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미성년자야. 내가 그걸 알아. 알면서 둘이 계약한 거야. 내가 미성년자인 거 알면서 집을 판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미성년자니까 이 계약을 취소한다. 취소했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설령 우리가요, 거래의 안전은 약간 희생된다 하더라도 아직 지적 능력이 형성되지 않는, 완벽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한 능력자로 해놨으니 니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잘 조사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했다 한다면 모든 책임은 너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이 사람을 국가는 무조건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나라와 큰 차이예요. 물론 다른 나라도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좀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미성년자인 걸 내가 알아. 알면서도 계약을 해. 그리고 돈 받아도 다 사용해. 술 마시고 다. 그리고 계약 취소해. 그리고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 술 마시고 다 낭비죠. 술은 현존 이익이 아니죠. 술 마시고 1억 받아가지고 9,999만 9,900원 쓰고 100원 남았어. 100원 주고 집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건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 능력자에 관한 제도는 우리가 진정한 권리자라든가 그 다음에 거래 안전을 희생을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과실의 기속이죠. 천연과실은요, 분리할 때 수취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속하거든요. 알죠? 분리할 때. 그런데 이런 것은 임의규정이니까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과실의 기속,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거죠? 과실의 기속. 또 하나 뭐가 있죠? 아까 했었잖아요.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 이 두 가지는 안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부무효. 이건 뭐 다른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도 지문이 한번 나왔을 거예요.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일부 무효 법리죠. 봐봐요.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로 보는데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아주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의 의사를 상상해 봐가지고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강행법규에 위반이죠. 이런 강행법규에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잖아요. 무효.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부터? 계약 체결 당시부터. 처음부터죠. 계약 성립 시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다음에 누구든지 말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어. 누구든지 주장을 해요. 처음부터 누구든지. 그 다음에 여기요.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잖아요. 언제까지나 누구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강행법규의 위반, 그럼 무효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강행법규의 위반. 그래서 그 무효를 주장해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어디서 나오냐? 이것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뭐가 어디서 나오냐면 계약의 해제에서 나와. 해제에서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갑이요 해제권을 행사를 해. 이 사람이 해제권 행사를 했을 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제할 수도 있고 또 뭐라 나오냐? 소송으로서 해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송으로서 이 사람이 해제를 했어. 해제하고 난 다음에 소를 취하했다 이 말이죠. 취하했다. 알죠? 해제하죠. 그럼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무효가 됐으니까 취하해도 번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무효인 것이에요. 소를 취하하고 다시 본래의 급부를 청구해도 상대방은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이미 뭐가 됐으니까? 무효니까. 이렇게. 자, 해제권 행사죠. 갑이 해제권 행사하죠. 해제권 행사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이 을이요, 을이 로또에 당첨됐다. 을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청구해. 다시 청구한단 말이죠. 갑이.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왜? 이미 해제권의 행사로 이미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무효. 그러니까 다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요 해제해서 이것이 문제가 돼요. 다른 데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여기서는 물론 문제가 되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오면 강행법규 위반하죠. 위반하면은 우리가 이 강행법규는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을 얘기해요, 보통요. 그래서 무효가 됐죠. 위반하면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자, 무효가 되면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는 뭐가 성립되지 않아?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미 뭐가 됐으니까 법률행위가 무효잖아요. 무효.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 등기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를 뭐라 한다? 미등기 전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 미등기 전매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럼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알겠죠? 가장 시험에 많이 났어. 적법성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전매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는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지금요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을 위반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라고 그랬죠. 유효니까 플러스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토지거래 허가는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되죠. 여기서 무슨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은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무효니까 마이너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한 경우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무효 마이너스,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유효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는 경우는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업공시사죠.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접거래 금지 규정이죠.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죠. 무효. 그러면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과예요. 초과하는 중개수수로는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야. 모두가 무효가 아니에요. 전부 무효다 그럼 큰일 나.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예요. 이 초과 부분은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환 청구가 가능해요. 초과 부분만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개수수가 100만 원인데 120만 원 줬어요. 20만 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보면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이자는요 연 25%예요. 25%가 만약에 28%의 이자를 받았다 이 말이죠. 몇 퍼센트가 추가됐죠? 3%. 그러면 3%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이고 초과 부분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8 보면 여기 재밌는 말 봐봐. 이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로 이제 한번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잘 가봐.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이라는 것은 언제예요?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했을 때예요? 퇴직하기 전이에요? 퇴직했을 때. 그런데 미리 포기했단 말은 뭐야? 미리 포기했다? 퇴직하기 전에 포기했다. 그럼 이건 근로기준법상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용하는데 너 퇴직금 안 받을 거면 우리 회사 취직해 줄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예요? 두 번째는 퇴직했죠, 이 사람. 퇴직했어. 더 이상 근로관계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미 퇴직했어. 그럼 이 사람은 퇴직금 청구권만, 퇴직금에 관한 반환 청구권만 지죠? 이 퇴직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미 나는 근로자가 아니죠? 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이 퇴직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이죠.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퇴직금 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죠. 포기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죠. 여기는요, 퇴직을 미리 포기하는 거 돼, 안 돼? 안 돼. 이미 퇴직했어. 포기하는 것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회사가 참 어렵대. 그래서 우리 그냥 포기하자. 이건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미리서 퇴직금은 포기하면서 입사한다거나 그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봐야 되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를 금지한 그 농지법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농지법은 23조에요. 규정한 예외사유. 여러분, 예외사유가 뭐죠? 농지를 임대차 수 있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외사유가 아님에도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변호사 아닌 자가, 법무사 아닌 자가, 알겠죠? 따지지 마. 그것은 우리가 변호사 아닌 자란 말하고 변호사란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조 뭐죠? 판례들이 많긴 한데,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나눠서 본단 말이죠. 먼저 여기서 돈하고 관계된 거, 돈. 여기 보면 거액의 급부라고 되어 있죠. 거액.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3조에 해당해서 문제가요, 적용되냐 안 되냐, 유효이냐 무효이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하찮은 것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문들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상 돈, 반대급부 이게 나오면 그것은 무효라고 보시면 돼. 여기 지금 뭐라고 하죠?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리고 나서 내가 그걸 치하해 줄 테니 돈 달라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돈 뜯어내려고 이 짓 한 거잖아요. 그래서 위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돈하고 관계되는 것 여기서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겠지만 뭐다? 뭐죠? 우리가 공무원한테 뭐라고? 청탁을 하고 대가를 주기로 한 경우 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다음에 관공서가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주기로 하면서 기부금을 받기로 한 경우, 그 다음에 도박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경우, 그 다음에 또 밀수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경우, 알겠죠? 또는요, 예를 들어서 산업 스파이한테 산업 기술을 빼내면서 돈을 받기로 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뒤에가 무슨 말이 나오면 대가다, 반대급부다, 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다 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다고요. 가끔 우리가 아까 퇴직금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았던 것들이 나오긴 나오죠. 근데 거의 문제들이요. 거의 모든 국가고시가 80%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형사사건이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죠.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아까 민사사건은 유효. 형사사건은 무효. 언제부터 무효?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지 그 전까지 다 무효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통사찰의 주지직. 이러면 주지직을요. 거액은 얼마냐? 3억이요.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죠. 그러니까 무효. 그러니까 그것은 무효예요. 알겠죠? 그래서 양수하기라는 약정, 이것은 무효라고.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종교법인이 그 사람을 그 절에 주지로 임명했어. 주지로 임명할 때는 대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이것은 임명행위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고 103조 위반이 아니고 주지직을 3억 주고 산 것은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항상 이 변리사 시험에서 이게 제일 먼저 나왔었거든요. 예전에요. 그런데 변리사 시험에서도 주지 임명행위가 위반되지 않는다. 이것만 해놓으니까 모든 시험에서 주지 임명행위는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요, 시험은요, 앞에다가요, 전통사찰의 조직을 거에게 군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학이라는 약자, 이렇게 한번 시험 냈거든요. 학생들이 다 그건 무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효예요. 돈 주고 샀잖아요. 무효인데 이것을 돈 주고 산 사람을 그 절의 주지로 임명할 때, 임명했을 때는 돈 받았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것만 유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주지직을 산 것은 무효이고. 이해하셨죠? 그것을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을 알고, 단순히 알고를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하죠. 악이. 우리는 이중매매에서는 딱 한 단어가 떠오르죠. 뭐? 적극, 가담. 이중매매에서는 딱 한 단어.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무효. 그 말이 없으면 무조건 뭐가 된다? 유효. 그래서 단순히 알고 있다, 알고, 그러면 악이. 악의는 적극 가담이 아니다. 유효, 무효? 유효.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 반사회질서행위 박스해봐. 이것은 적극 가담 이렇게. 그럼요, 이중매매에서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적극 가담한 경우는 무효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죠 보통.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한다는 말의 뜻은 적극 가담한 경우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첩관계를 단절, 좋아 나빠? 좋죠. 첩을 그만두기가 좋은 거잖아요. 첩관계를 해소한다, 첩관계를 단절한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금전지급, 금전지급은 뭐다? 생활비나 양육비를 준다. 생활비나 양육비, 좋은 거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 빼고 첩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무효예요. 이 말 빼고. 예를 들어서 본처가 사전 승인했거나 내 처가 죽으면 너를 내 호적에 올려줄게, 이런 약정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첩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공익이냐 사익이냐죠. 우리가 공익과 사익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럼 법이 무효가 되면 언제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무효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무효니까. 계약이 무효니까 돌려받아야 되죠. 그런데 계약이 무효인데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무효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여기선 그것이 103조와 관련이 있는 것일 때, 103조와, 그럼 103조는 언제나 746조 뭐하고 연결된다? 불법 원인 급여하고 해당된다. 이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뇌물로 공무원한테 청탁하고 뇌물로 줬다? 103조 위반이다. 뇌물로 준 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103조하고 관계가 없는, 관련이 없는 무효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바로 뭐다? 강제 집행, 경매를 당하지 않을 목적으로 여기 허위의 근저당권이요. 얼마 전에요, 다른 데 모의고사 해설을 봤더니요, 이 허위의 근저당권은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라고 해놨더라고요. 그건 도른 거예요. 이게 허위는 가장매매잖아. 가장매매, 통정 허위 표시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로 근저당권 하면 그건 무효죠. 그게 어떻게 유효가 되나요? 그건 무효인데 뭐죠? 공익이 아니고 뭐다? 사익이니까 103조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 관계 없으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이 말이죠. 그럼 이건 무효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다른 말로 통정 허위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통정 허위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두 번째요,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불법이라고 표현을 해. 불법. 다시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조건으로 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불법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3조의 위반, 그것을 불법이라고 표현해. 항상. 알겠죠? 자, 여기서 문제. 통정허위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통정허위 표시는
불법이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이다. OX.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효는 다 불법이야 해서 무효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면 무효는 뭐냐면, 이런 봐봐요. 비진이 표시 봐봐. 내가 거짓말한 거죠. 이거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죠.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았어. 그럼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알았으니까 무효죠. 이것이 불법이에요? 거짓말한 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효냐 무효냐는 것은,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는 것은, 그것은 입법권자가 정하는 거예요. 즉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무효로 합시다. 그러니까 무효가 된 거지, 그것이 나쁘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게 아니에요. 아, 우리 거짓말할 수 있죠. 여러분 거짓말하고 진실만 얘기하게 봐, 다 병으로 다 죽어. 알겠죠? 뒤에 가서 여러분요 와가지고 원장 욕하고 뭐 이런 게 해야지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진실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것을 무효로 하면 무효고, 취소한다 그러면 취소. 우리가 차고 있죠. 차고는 구민법에서 그건 무효였어요. 우리가 60년대 이전에 일본 민법 있죠? 그때 차고는 무효였다고요. 지금은 뭐예요? 취소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위의 근저당권이다, 통정의 표시는 무효죠? 불법이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무효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냥 무효인 것이에요. 싱겁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위법이다, 불법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왜 위법이다, 위법행위에 뭐가 들어있어요? 위법행위에. 위법행위에 불법행위가 들어있고 채무 불행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불법행위가 아니다, 위법행위가 아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불법행위는 뭐에 속하니까? 위법행위에 속하니까.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는 통정의 표시는 위법함으로 무효이다. 어떤 문제에서는 통정의 표시는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말이 나와. 다 똑같은 말이라고. 알겠죠? 그런데 통정의 표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사회 질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니한다고 해서 무효가 아닌 것은 아니다. 무효인데, 이 말이죠.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계가 없으므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아. 강제입행 똑같은 거죠? 하나는 변리사고 하나는 세무사고. 알겠죠? 여기는 또 어디죠? 주택관리사고. 똑같은 지문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강제입행을 면한 목적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죠? 희한하게 작년에는 양도소득세가 되게 많이 났어.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몇 년간 소유하고 있으면 양도세를 안 내죠? 2년이죠? 그런데 내가 1년 6개월 만에 집을 팔아야 돼. 그런데 내가 뭐라 한다, 미선한테? 6개월 뒤에 등기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6개월 뒤에. 일정 기간 이후 등기를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사이에 6개월을 넘고 등기를 가져가면 양도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그래서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정 기간 이후 등기하도록 한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낮은 금액을 뭐라 한다? 그것을 다운계약서라고 하죠? 무서운 말 나왔어. 영어 나왔어. 알겠죠? 다운계약서를 한다. 그래서 다운계약서, 낮은 금액, 일정 기간 이후 등기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그래서 양도세를 면할 목적으로 3년 후에, 왜 3년 후가 난다, 아무리서. 우리가 양도세 할 때 3년 후에 등기 가져가면 어떤 미친놈이 가져가겠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현실성이 있어야지. 법이 2년이면 2년 후로 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걸 3년 생뚱맞게 왜 3년을 했나고요? 그러니까 법무사죠. 자, 됐죠? 그래서 3년 후에 받기로 하겠다. 그래서 103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아. 양도세를 면하기 위해서 똑같아. 여기는 3년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그걸 일정 기간 유보한다. 똑같은 말을. 일정 기간을 유보한다 말은 3년 동안은 등기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여기 똑같아 봐봐. 여기는 일정 기간은 등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일정 기간 등기하지 않는 것을 뭐란다? 미등기 전미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등기하지 마라 이 말이죠. 팔았는데 등기해야 되죠. 등기하지 말고. 이해됐나요?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양도세를 회피한다 말이 나오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나왔죠.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는 채.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미등기 전매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등기하지 않는 채 팔아먹었다. 미등기 전매잖아요. 이게 바로 뭐죠? 자신 앞으로 등기하지 않는 채. 이걸 뭐라고 한다? 미등기 전매행위.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여기서요 3년 후란 말이나 일정 기간 유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고, 미등기 전매란 말이나 여기요 자신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이전했다 똑같은 말이라고. 아시겠죠? 또 나왔죠? 엄청 나왔죠? 여기요 낮은 금액 나왔네. 낮은 금액. 낮은을 뭐라 한다?
다운 계약서 이렇게. 아시겠죠? 그냥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좀 똑같아요. 이것도. 공과금이 뭐지? 공과금? 공과금이 바로 뭐 부가세나 또 양도세잖아요. 원래 그건 누가 내야 돼요? 매도인이 내야 되는데 누가 내겠다?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나는 계약을 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해서 난 이거 사고 싶다는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개인을 위한 것. 그래서 공과금을요 매수인이 책임진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똑같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해. 우리 항상요 뭐가 나온다? 대가. 대가를 많이 나오면 눈 감아. 알겠죠? 103조 위반이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똑같은 말이죠. 지금요. 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 똑같은 것이죠. 아시겠죠? 자, 비자금. 여러분, 노태우 비자금을 말한다. 판례가요. 노태우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에요. 노태우 103조 위반. 비자금 막기 위해서 은닉, 숨기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임치, 맡기는 거. 이게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위반이고, 이게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닉하기 위해서 숨기는 거. 비자금이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비자금은 돈이잖아요. 빼앗은 거잖아요. 이건 103조 위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비자금은 103조 위반. 은닉하기 위해서 숨기는 것 103조 위반이 아니다. 여러분, 주지직을 3억 주고 산 것 위반. 그런데 그 전에 주지로 임명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딱 구별해야 돼요. 첩계약은 위반. 첩계약을 그만두면서 양육비 주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알겠죠? 구별을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죠? 여러분, 일정 기간하고 비교가 되는 건 뭐예요? 평생 동안 또는 뭐다? 일생 동안 이렇게. 그래서 일생 동안. 행정고시 시험에는 두 가지 연속 나왔는데 처음에는 뭐가 나냐면 미용 기술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일생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그건 무효. 그 다음에 또 뭐다? 목공 기술을 배우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개업하지 않겠다. 무효. 개인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기 때문에. 알겠죠? 평생 동안 그걸 배운 게 그밖에 없는데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게 그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게 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너 죽으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정 기간 된다 안 된다? 괜찮아.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하고 헤어지지 않을 거야. 그 다음날 헤어지면 돼. 알겠죠? 그런데요, 내가 그럼 한 6개월은 내가 참아볼게. 6개월 참아야 돼. 알겠죠? 그럼 골치 아파. 알겠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나는 평생 동안 너 곁에 있을 거야. 그 다음날 떨어지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효.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6년 동안 유효. 알겠죠? 이렇게. 우리는 작년에 우리 시험 뭐라 나왔지? 일정 기간이 안 나왔어. 작년에 뭐라 나왔어? 작년에 기출문제 뭐라 나왔어요? 상당 기간. 똑같죠?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똑같은 말이잖아요.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그것은 유효. 이렇게. 사실 반사회적 법률형이죠. 여기 이제 추인. 추인은요, 추인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 안 되는 건 뭐? 103조, 그 다음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효력규정이죠.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 그것은 안 돼. 되는 건 뭐가 있어? 107조 비진위, 107조 비진위 표시, 108조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그 다음에 차고사기 강박, 차고사기 강박에 의해서 뭐가 됐죠? 취소한 후, 그럼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 무효.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요 103조 안 돼, 104조 안 돼, 강행법규 안 돼. 그래서 103조, 104조 추인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법률행위 여기 봐봐. 동기가 여기 봐봐. 동기가 반사회죠. 반사회는 항상 뭐라고 그랬죠? 불법이라고 했죠? 이것을 동기의 불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동기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불법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뭘 해야 돼? 표시되거나 뭐가 돼? 알려진.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돼.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돼. 그것이. 그래서요, 야, 지금 둘이 부부싸움한데 그 집 남편 난리 났던데 지금 죽일 듯 하면서 막 찾아다니던데 막 이렇게 얘기해. 야, 걔 무섭더라.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칼 파는 사람이요, 뭐라고 하냐? 그 말을 들었어. 그런데 남편이요, 그렇지 않아도 씩씩거리면서 칼 하나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가장 좋은 칼로 줬어. 알겠죠? 그러면 이미 이것은 다 알려진 거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칼을 준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동기의 불법이 표시됐죠.
그럼 이 사람도 다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반사회적이라는 것은 뭐다? 불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느 법령이가 선행과 풍속에 해당하느냐? 언제 기준한다?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법률행위 당시. 법령이 당시. 거의 대부분 다 법령이 당시. 이번에요. 간접평가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 우리가 여러분 계약 명시탁 기억나나요? 계약 명시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이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갑하고라고 둘이 명시탁을 했는데 매도인이 선이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매도인이 선이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고 매도인이 악이면 수탁자는 소유자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선이냐 악이냐를 언제 기준하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언제 기준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내가 말했죠. 아무 말도 모르겠으면 무조건 그냥 뭐로 간다? 성립 당시로 가면 돼. 계약 체결 시로 가면 돼. 뭐 하나만 빼고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행 불능 당시, 채무 불이행 당시로 가는 것이고 어떤 기준을 따질 때는 뭐로 간다? 그냥 모르겠어. 아니, 다른 거 있을 수 있어. 근데 잘 모르겠어. 처음 본 말이네. 그냥 법률행위 당시, 계약 체결 당시. 그럼 뭐 90%는 맞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계약 명의 신탁에서도 처음으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번에요. 감정평가 시험에. 그래서 매도인의 선의 악의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 알겠죠? 자, 첫 관계. 여기요. 봐봐. 이것은요. 하나는 무효고 하나는 유효가 돼. 아시겠죠? 이것하고 비스무리한 게 뭐가 있냐면 약혼 애물, 약혼 반지죠?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해제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유효이냐 무효이냐. 첫 관계 중요. 이거 부부라는 것은 부척 관계인 부부 생활이죠. 그러니까 부척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예요. 첫 관계예요. 첫 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징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 해제 조건이다. 그런데요. 3년 전인가 세무사 시험에는 뭐라 하냐? 불성립 해제 조건에 성립을 해제 조건 그래서 틀고 나서. 여러분 그것은요. 문제를 낸 사람이 그건 잘못해서 너무 잘못한 것이에요. 알겠죠? 이걸 불성립이나 성립이나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여기가 불성립을 해제 조건이다. 그럼 뭐냐? 약혼은 뭐냐면 예약이에요. 예약. 우리가 예약한 거죠? 나중에 나하고 결혼할게. 혼인은 본계약이잖아요. 본계약을 하면은 애물이 뭐죠? 반지죠? 약혼 반지. 이 약혼 반지는요, 내 것이 돼. 그러니까 여자들 약혼하면서 반지 받잖아요. 무조건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해야? 혼인을 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혼인하지 않으면 불성립. 돌려줘야 돼. 해제, 반환해야 돼. 반환해야 돼. 불성립. 혼인 안 하면 반환해야 된다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봐봐. 부부생활, 첫 관계죠. 첩이 된 거죠. 첩을 그만두면은 해제해버려. 그래서 돌려달라. 집 돌려달라. 집 반환해라. 이 말이죠. 가비들한테 집을 주면서 너 내 첩이 되라 그랬어. 그런데요. 만약에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요. 다시 반환받죠. 그러면은요. 아파트 하나 큰 놈 하나 있으면요. 그 놈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자는 자기 것이잖아요. 알겠죠? 처음 파고 나서 야 103주 위반으로서 안 되는데 돌려줘 하고 또 다른 가서 이거 줄게 해놓고 증여 또 해놓고 또 돌려받고 또 돌려받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몇 사람 장가 못 간 사람 수두룩해. 알겠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하는 거.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안 가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쭉 가면은 해변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결혼해서 결혼 못한 총각들 있죠. 노총각들 쭉 앉아가지고요. 뭐하고 있어요? 담배 피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첫 관계 종료. 그러니까요. 걔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나라 와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요. 결혼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는 무효, 하나는 유예요. 얘는 무효고, 얘는 유효고. 얘가 누구예요? 약혼애물. 알겠죠? 자, 도박채무죠.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 위임받았단 말은 대리권 수여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죠. 이 대리권 수여는 도박채권자 이것은 유효가 돼. 유효. 그래서 항상 이거 모르는 선이에요. 선의의 제3자에게 이것을 처분했죠. 명의계약은 이건 뭐다? 유효. 이렇게. 알겠죠? 우리 도박채무를 변제한다. 변제.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무효. 하지만 도박 채권자에게 자기 집을 처분해달라고 위임하는 것,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은 유효예요.
도박 채무를 무효고 도박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도 무효예요. 그러면 도박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도박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토지 양도 계약을 했어요. 계약. 토지 양도 계약. 그다음에 대물 대신 다른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약정. 자, 그럼 봐봐.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해서 첫 계약을 했잖아요. 첩을 하면서 갑이 을한테요, 을이 갑을한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등기를 해준 경우 있고, 여기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등기를 해줬잖아요. 등기. 이런 경우 갑은요, 을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한 경우는요, 갑은 을한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완전한 권리가 이제 을한테 넘어갔잖아요. 이런 경우는 반환 청구, 말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권리가 아니죠. 저당권, 근저당권이죠. 이때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첩 계약을 하면서 너가 만약에 1년만 나오고 사라지면, 첩이 돼가지고 사라지면 끝날 때 내가 아파트 하나 줄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남자들 잘 들었죠? 안 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여자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여자는 먼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단 넘겨. 일단 넘겨. 알겠죠? 넘기고 해야 돼. 넘겨받으면 이제는 준다 안 준다? 안 줘도 되죠. 여자들은 적당히 들어도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등기는 반환 청구 못해. 말소 청구 못해. 저당권, 근저당권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봐봐. 지금 잘 봐봐.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만 했잖아요. 아직 등기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넘어갔어? 안 넘어갔죠? 약정만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안 줬잖아요, 아직. 내가 토지 줄게 그랬잖아요. 아직 안 줬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주지 않으면 줄 필요가 없고, 주면은 반환 청구 못하고. 알겠죠? 정부라면 주더라도 반드시 뭘 한다?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알겠죠? 도박채무라든가. 도박채무 빌면서 저당을 잡아줘. 깔끔하게. 알겠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 잃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 등기 말소해달라고 하면 돼.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놈이 나를 또 묻어버리겠죠. 묻힐 때 묻히더라도 알겠죠? 법에서는 뭐 할 수 있다고?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섭다고 해서 무조건 등기부터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저당을 잡아주면 저쪽에서 좋아를 하겠죠. 왜요? 저당 잡아준다는 것은 갚을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고 판단이 드니까요. 아시겠죠? 자,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 된다 안 된다? 안 돼. 저당권 설정, 저당권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불공정 법령은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